혹시 최근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글씨가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자다가 몸부림이 심해진 것 같으세요? 이것이 단순한 노화일까 걱정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5년 후 파킨슨 병 진단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킨슨 병은 무엇이고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한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하지만 초기 증상이 매우 미묘해 나이 탓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아래의 파킨슨 병에 대해서 또 전조 증상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 전문의 이준호입니다. 30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파킨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경험으로 파킨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글씨가 예전보다 작아졌다고 느끼시나요? 단순한 노화일까요? 사실 이것은 파킨슨 병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파킨슨 병의 전조 증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킨슨 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병입니다. 운동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도 뇌에서는 이미 신경세포 손상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전조 증상만으로 조기 진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 병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감소하면서 생기는 질환으로 주로 운동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60대 이후에 주로 발병하지만 40, 50대에 조기 발병될 수도 있습니다. 파킨슨이 조기 진단이 중요한 이유, 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병입니다. 도파민이 부족하면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기에 몸보다 비운동 증상이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손이 떨리는 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떨림보다 냄새를 못 맡는다거나 변비가 심하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다는 식의 비운동 증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한 노화나 기분 탓이라 생각하고 병을 놓치게 됩니다. 파킨슨병에는 10가지 정도 전조 증상들이 있는데요. 조기 발견의 열쇠가 되는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이면서 실제 진단할 수 있는 증상들 10가지 정도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냄새를 잘 못 맡게 됩니다.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예전보다 둔해지고 감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감기와는 다르게 오래 지속되고 점점 심해집니다. 혹시 커피향이나 음식 냄새가 잘 안 느껴진다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다음으로 수면 중 몸부림이 심하게 됩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생깁니다. 자면서 몸부림, 발길질, 큰 소리로 말하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하며 꿈을 행동으로 옮기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변비가 먼저 생깁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배변 간격이 길어지고 하루 1회였던 사람이 2, 3일에 한 번으로 변비가 심해집니다. 도파민이 장운동을 조절하는데 도파민이 부족하면 장운동 저하가 일어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변비가 오래간다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기분 변화가 자주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불안하고 성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피로감, 무기력이 생깁니다. 명확한 원인 없이 기분이 가라앉고 의욕이 없게 되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예민해집니다. 충분히 자도 피곤하고 기력이 없으며 일상에서 동기 저하 또는 의욕 상실 등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글씨를 쓸 때는 작은 글씨 쓰기 소필증을 하게 되며 예전보다 글씨체가 작고 줄 간격이 좁아져서 빽빽하게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서서히 글씨가 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가족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 많습니다. 심해지면 점차 글씨를 쓸 수 없게 되고 타인이나 가족과도 의사소통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말소리 변화가 뚜렷해집니다. 말소리가 작아지고 단조로우며 빠르게 들립니다. 발음이 부정확해지며 말이 알아듣기 힘듭니다. 말이 잘 안 들릴 정도로 작게 말하기도 하며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게 됩니다. 무표정의 얼굴이 됩니다. 표정이 없어 보이고 무표정하게 느껴지며 주변에서 기분 안 좋아 보여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화난 것도 아닌데 표정이 없다는 말 자주 듣게 되며 감정 표현이 서툴러 보입니다. 팔 흔들림 감소가 생깁니다. 걷는 중 한쪽 팔만 잘 안 흔들리되며 몸의 한쪽만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걸을 때 한쪽 팔만 축 처져 있기도 합니다. 미세한 손 떨림이 계속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도 손이 떨리고 피곤하거나 긴장할 때 더 심해집니다. 가만히 있을 때도 손가락이나 손이 떨리며 물건 잡을 땐 괜찮은데 휴식 시 떨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걸을 때 발을 크게 떼지 못하고 짧고 종종걸음처럼 걷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슬리퍼를 끌듯 걷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숙인 자세 구부정한 자세로 몸 전체가 앞쪽으로 기울고 머리가 어깨보다 앞에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앞으로 쏠려 넘어질 듯 걸으며 실제로 걸음 멈추기가 어려워 넘어지기도 하며 종종 걸음하면서 앞으로 쏠림이 생깁니다.
걷다 보면 점점 속도가 빨라지며 앞으로 뛰듯이 걷다가 멈추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패스티네이션이라고 합니다. 몸 회전이 어렵습니다. 방향을 바꿀 때 몸을 한꺼번에 회전하지 못하고 작은 걸음으로 여러 번 돌아야 방향 전환이 가능합니다. 시작이 느립니다. 걷기 시작하려고 할 때 첫 발을 떼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한참 제자리에서 머뭇거립니다. 걷다가 제자리에 한참 서 있기도 하며 조그만 턱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서 얼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증상들이 여러 개 동시에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파킨슨은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떨림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미 그때는 도파민 세포가 50에서 70%가 사라진 후입니다. 파킨슨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시작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초기 치료 시 운동 기능 유지 기간이 2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파킨슨은 점점 약해지는 운동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초기의 재활과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을 통해 운동 기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능이 떨어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넘어지게 되고 못 걸을 수도 있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 마시고 또 가족들에게 감추려 하지 마시고 빠르게 진료받고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가족이 먼저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일 수 있으니까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70대 남자분이셨는데 파킨슨 진단을 받으시고도 아내에게 알리길 꺼려하셨어요. 한동안 감추시다가 행동으로 표가 나니까 아내분이 함께 오셔서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지 5년이 지나자 증상이 점점 뚜렷해졌고 이분은 단어에도 민감하셨는데 재미있는 단어에는 크게 웃으시다가 눈물 같은 단어에는 많이 우려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검사를 받으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이 의심되면 다음과 같은 검사와 진단을 받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진찰, 뇌 MRI 다른 질환 배제 목적, 도파민 수용체, 스캔 DAT 스캔, 운동 기능 평가 보행, 자세 등 진단이 늦어지면 약의 효과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상 속 자가 점검해보세요. 다음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요즘 들어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글씨가 자꾸 빽빽해졌다. 변비가 잦아지고 있다. 한쪽 팔만 걷는 중에 흔들리지 않는다. 자면서 몸부림이 심해지지 않았는지 이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꼭 병원에 한번 들러보시길 권합니다. 파킨슨병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만이 삶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들으신 증상 중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되도록 빨리 진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지키는 많은 영상들을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다음으로 파킨슨병 환자를 위한 운동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움직임을 유지하고 경직과 균형 저하를 완화하며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움직임이 점점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병입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이 증상을 늦추는 가장 좋은 약입니다. 지금부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5가지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큰 동작 훈련 LSVT BIG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 팔을 크게 흔들며 걷기, 발을 크게 들고 걷기, 동작을 과장하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뇌에 더 크게 움직여 하는 신호를 줘서 움직임 인식이 개선됩니다. 작아진 동작을 교정하기 위해 일부러 크게 움직입니다. 둘째, 균형 훈련 밸런스 엑서사이즈입니다. 한 발로 서기, 뒤로 걷기, 발을 일자로 놓고 걷기, 의자나 벽을 잡고 시작해보세요. 균형 감각을 훈련하면 낙상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스트레칭과 유연성 운동입니다. 목 돌리기, 어깨 젖히기, 허리 돌리기, 고양이 자세를 해보세요. 굳어진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넷째, 유산소 운동 유지 가능한 수준, 빠르게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댄스, 하루 30분, 주 5회 이상 권장합니다. 심폐 건강이 개선되고 피로감이 감소되는데 도움을 주고 우울증도 완화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섯째, 인지 운동 통합 훈련, 숫자 세며 걷기, 박자에 맞춰 발구르기, 거울 보며 따라하기 해보세요.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복합 훈련이 뇌를 더 활성화시킵니다. 파킨슨병은 멈추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 움직이고 훈련해야 하는 병입니다. 하루 30분,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약과 함께하는 운동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킨슨병은 아직 완치할 수는 없지만 치료를 통해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현재 치료의 핵심 목표입니다. 먼저 약물 치료, 가장 기본적인 치료법을 하게 됩니다. 레보도파 에르페 종류의 약으로 뇌에서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줍니다. 가장 효과적인 약이지만
장기 복용 시 운동 변동성이나 이상 운동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약을 잠시 중단하고 변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데 반드시 의사와 하시길 바랍니다. 도파민 작용제, 도파민과 비슷하게 작용의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레보도파보다 부작용은 적지만 효과도 다소 약합니다. MAOB, 억제제, 뇌에서 도파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 도파민을 오래 유지시킴, GOMT 억제제, 항콜린제, 아만타딘 등 보조약으로 사용되며 떨림, 강직 등의 선택적으로 쓰임, 약물 치료는 환자의 증상, 나이, 부작용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증상이 가볍다고 해도 전문가와 상해 후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비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 보행훈련, 스트레칭, 큰 동작 훈련, 유산소 운동.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어 치료, 삼킴, 재활 치료는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부정확해지거나 침을 흘리는 경우에도 도움을 줍니다. 파킨슨병 환자는 말이 작고 흐려지고 발음이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중 72세 박영숙 가명 씨는 파킨슨병 5년 차였는데 목소리가 작고 모호했고 침 흘림 및 식사 중 사례가 잘 걸리고 체중 감소와 사회적 위축이 있는 분이셨어요.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말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식사 중 자주 사례가 걸려 밥 먹는 걸 두려워하셨습니다. 밥 먹다가 자꾸 사례가 걸려서 무서웠어요. 제 말이 잘 안 들린다고 하니까 점점 말을 안 하게 됐어요. 주사회 4주간 언어 치료 거울을 보며 큰 소리 내기, 텍스트 읽기, 발음 명확히 하기, 삼킴 재활을 훈련했더니 4주 후 환자분의 목소리는 2배 이상 커졌고 식사 중 기침이나 사례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친구들이 제 목소리가 또렷하다고 해요. 밥도 안 넘기던 내가 이제는 된장찌개도 다 먹어요. 다 만나는 게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셨습니다. 이 사례처럼 파킨슨병 환자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말소리와 삼킴, 기능은 훈련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기에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게 되면 보다 또렷하고 힘 있는 말하기가 가능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지고 저음성, 하이퍼포니아, 단어가 끊기거나 말이 느리거나 너무 빨라지고 발음이 뭉개지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크게 말하기를 해보세요. 하루 1회, 주 4일, 4주간 집중 훈련하신다면 도움이 됩니다. 거울을 보며 소리를 녹음해 피드백 받으며 훈련한다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 알려드릴게요. 소리를 10초 이상 길게 내기 하루 10회. 거울 보며 말하기 얼굴 근육과 입술 움직임 확인해보세요. 신문기사 큰 소리로 읽기 발음 교정, 호흡 연습을 시간 날 때마다 해보세요. 발음, 음량, 호흡 조절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러면 삼킴 기능 개선과 함께 사회적 소통 능력 향상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작고 불분명한 말은 LSVT, LOUD 훈련으로 교정 가능합니다. 혼잣말이라도 크게 말해보세요. 파킨슨병에서는 음식이나 침을 삼키는 기능도 약해집니다. 이는 질식, 흡인성 폐렴, 체중 감소 등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자주 살에 걸리고 식사 시간이 매우 길어진다면 다음과 같은 훈련 운동을 해보세요. 혀 근육 강화, 혀를 입천장에 대고 누르기, 입술 근육 운동, 입술을 우위 반복하며 훈련, 삼킴 연습, 빈 삼킴침만 삼키기 훈련 반복, 후두 올리기 운동, 슈퍼 스플라 하위 운동, 머리를 들고 턱을 당기며 삼키는 동작을 반복하며 후두가 올라가는 걸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침 유도 훈련, 삼킨 후 의도적으로 기침을 해 흡인을 방지합니다. 식사할 때 고개를 약간 숙이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는 앉은 자세를 유지하고 식사 후 최소 30분은 눕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음식은 너무 묽은 음식물, 국은 피하고 연하고 부드러운 음식 등을 섭취하며 삼킴이 어려운 분은 식사 중 머리를 살짝 숙이고 연한 음식부터 시작하세요. 목소리와 삼킴은 훈련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파킨슨병은 단지 걷기만 힘든 병이 아닙니다. 말하기와 삼키는 기능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조기 진단과 꾸준한 훈련이 곧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인지훈련 및 심리상담도 하게 되는데 우울감, 불안, 치매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므로 인지 기능과 정신건강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술치료, 뇌신부자극술, DBS, 뇌 안의 특정 부위에 전극을 넣고 미세 전류를 흘려 증상을 조절, 약물 효과가 불규칙하거나 이상운동증이 심한 경우에 시행, 인공지능 조절기로 증상에 따라 자극 강도를 조절 가능합니다. 수술은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또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던 68세 남성 환자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넘어진 게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지 않던 분이 3개월간의 재활훈련 끝에 혼자 장도 보고 산책도 가능할 정도로 회복되셨어요. 75세 김경수 어르신은 파킨슨병 6년 차였는데
종종 걸음을 하시며 앞으로 쏠리는 보행을 하셨어요. 길 걷다가 쏠려서 자주 넘어지셨고 회전이 잘 안 되는 장애가 있으셨는데 오른쪽 팔도 잘 흔들리지 않고 무표정으로 말수가 적고 우울감이 많은 분이셨어요. 환자분은 방 안에서도 넘어질까 무서워 벽을 짚고만 걸으셨고 자꾸 넘어진 뒤부터는 밖에 나가는 걸 포기하셨습니다. 몇 걸음도 못 가서 넘어지니 신발 벗는 것도 힘들고 우울했죠. 팔이 안 흔들려서 이상하게 보일까 걱정돼 외출도 안 했어요. 큰 동작 훈련 LSVT BIG를 권해드렸고 팔 크게 흔들며 걷기, 무릎 높이 들기, 턴 동작 반복, 거울 앞에서 자세 교정, 균형 인지 이중과제 훈련, 한 발로 서기 숫자 세기, 테이프 선 따라 걷기, 박자에 맞춰 걷기, 인지 자극 퀴즈와 함께 걷기, 자세 교정 앤드 낙상 예방 훈련으로 구부정한 자세 허리 펴기 훈련, 의자에서 안전하게 일어나는 법, 바닥에 물건 주울 때 허리 보호법. 12주 뒤 환자분은 다시 시장까지 혼자 걸어갈 수 있을 정도 회복되었습니다.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낙상도 사라졌습니다. 혼자 산책도 하고 장도 봐요. 발도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저보고 예전보다 젊어졌다고 하네요. 예전엔 침대에만 누워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5,000보 걷습니다. 보폭이 작아지고 자주 넘어지고 말수가 줄었다면 그건 파킨슨병의 몸뿐 아니라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훈련하면 어느 정도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가족들의 배려도 많이 필요한데요. 일상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거나 손잡이 설치, 조명 개선 등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파킨슨병은 장기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이해와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완쾌하기 힘든 만큼 가족들도 많이 지치십니다. 환자분도 가족도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